도전공주가 이 중국의 그 연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숙성 연안에 그거를 이렇게 만든 연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16년 숙성, 26년 숙성 이렇게 팔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지금 26년 숙성인데? 그냥 뻥인 거죠. 술의 신세계를 알려드리고 함께 나누는 팟캐스트 말술남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백주. 백주를 가지고 왔는데 테이블에 병이 지금 뭐 몇 개야? 9개, 10개입니다. 오늘 저희 걸어서 나갈 수 있나요? 몇 개의 다리로 걸어 나가냐. 공서영 아나운서님이 우리 이 시리즈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질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있었다. 제가 마셔본 중국 술이 딱 한 가지 빼가리인데 빼가리 고량주가 맞는 건가요? 우리가 그냥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빼가리라고 그러면 중국 술을 그냥 빼가리라고 그냥 다 치는 그냥 거예요. 원래는 그 백간, 네, 노백간이라고 하는 이제 술, 혹은 그나마 좀 아시는 분들은 청향형 백주를 좀 통칭하는.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 노백간을 진짜 갖고 오셨어요. 이게 그러면 진짜 빼가리네. 빼가리다. 이게 진짜 뭐예요? 빼가리인 거죠. 어떤 진짜 게? 빼가리. 요거예요. 요거요? 네. 아니 술은 몇 도까지 있는 거예요? 제일 높은 게 몇 도예요? 제가 실제 마셔본 것 중에서 제일 높았던 게 75.5도. 바카디. 네, 저도 그거. 스피리터스라고 96도짜리 있잖아요. 네? 96도. 그거 드셔보셨어요? 그거 살아계시네요? 아니, 그거를 음용용은 아니고요. 바에서 예를 들어서 마티니 한 잔 딱 만들고 간을 싹 봤는데 약간 힘이 좀 빠진 것 같다. 애가 약간 메가리가 없다 할 때 한 방울 싹 타주면은 그걸 그럼 생으로 드셔보신 적은 생으로도 먹어보죠. 테이스팅 할 때. 그런데 그거 막 뭐라 그러지 먹었다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백주는 다 증류주입니다. 다 증류고. 그러니까 뭔가로 술을 먼저 빚은 다음에 걔를 이제 증류를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수수를 많이 쓴다. 근데 수수, 좁쌀, 쌀, 과일은 쓰지 않습니다. 다 곡물 가지고만. 지역마다 조금 좋아하는 향의 특성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북지방 아주 북쪽 같은 경우에는 청향령. 동북아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청이 맑을 청 따서서 죄송한데 목소리가 맑지 못하네요. 네. 청향령 술은 말 그대로 맑은 술이다. 맑은 향이다. 그럼 맑은 향이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뭘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술 중에서 이 청향형에 해당하는 것은 소주입니다. 농향형 같은 경우에는 쓰는 그 그러니까 누룩도 조금 이제 다르고 숙성하는 방식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특유의 아세트 향들이 많이 나죠. 아세트 향이 나게 되면 우리 그걸 뭐라고 느끼냐면 파인애플 향이 난다. 네. 장향형 술은 장향이 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 어떤 사람은 간장향이 느껴진다, 어떤 사람은 흙냄새가 난다. 이 말하는 장이 간장에 가깝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된장에 가까운 듯한 향이 좀 저는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말하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크게 세 가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크게는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중국 사람들이 백주를 우리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먹는다. 중국이 백주고 백주는 중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바이주 소비되는 시장이 크지 않음에도 글로벌로는 꽤큰 그럼 바이주 안에서 농양이 가장 좀 농양이 인기 가장 있는 인기가 거예요. 많습니다. 아웃타임 시총이 코카콜라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보다. 진짜? 네, 먼저 이제 농향형부터 한번 시작을 할 건데요. 농향형은 제가 어디 걸 가지고 왔냐면 일단 우리가 보면 명주, 중국의 몇 대 명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총 5번의 중국의 그 평주회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2년이 1차 대회, 2차 대회가 1963년, 3차 대회가 79년, 그 다음에 4차 대회가 84년, 5차 대회가 89년이거든요. 근데 보면 1차 대회 때는 우리가 이제 4대 명주. 복습을 해보자면 저도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1차 대회가 마오타이, 펀주, 분주라고 하는 펀주, 그리고 노주노교, 그 다음에 서봉주.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대회가 백주는 총 18종 뽑았는데 8종이 백주로 8종이 명주로 이제 뽑혔죠. 3차 대회가 79년이고 여기에는 또 다시 8대 명주, 4차 대회 때는 13종으로 늘어나고요. 5차 대회 때는 17대 명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대 명주라고 하면은 요 5번의 대회에서 입상한 것 가지고 우리가 명주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죠. 평주회에서 이제 금장이라고 해요. 대상이 금장인데 금장으로 수상한 요 4대, 8대, 8대, 13대, 17대가 아니면 명주 타이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식적인 분류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 10대 명주 이런 건 없어요. 네. 그 이후에 명주 그 이후로는 하도 이거 가지고 서로 막 시비가 붙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 명주들 중에 네, 오늘 이제 농향용으로 시험할 거를 제가 이제 갖고 온 게요. 노주 전기가 누구누구 전기할 때 그 전기이고요. 노주의 전기이고, 보면 최찬이라고 된, 최찬이 저게, 최찬이라고. 네, 최찬 맞죠? 저게 다이아몬드라는 뜻인가요, 혹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일 거예요. 요거는 이제 52도짜리고, 그리고 같이 뭐 먹어볼 노주노교 그거 뭐예요? 빨강이. 빨강이 노주노교의 이거요. 두 곡 두 곡은 그래도 이제 입문 정도의 수준. 우리나라에서는 한 많이 따랐구나. 2만 원대 정도로 팔 겁니다. 네. 네. 진짜 시작이 저게 와, 너무 맛있는데요? 아, 전기가 네, 더 맛있다고요? 네네. 아, 너무 맛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지? 그 중국술의 어떤 체계를 보면 적개주가 뭐냐면 그 증류소의 적통주예요. 내 자식들, 실제 자식들. 그러니까 증류소가 자기 원액을 써서 자기가 병입을 해서 직접 유통을 시키는 거죠. 싱글 몰트. 네, 원액을 구매해서 자기가 별도로 병입을 해서 파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제주라고 하는데 이 노주 전기는 정제주 라인이에요. 그쪽 생태계도 비슷비슷한. 네, 이게 밭들이 더 이쁘다고 하셨잖아요, 되게. 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노주노교도 국영이거든요. 주주는 다 국가고 당이에요. 국유 기업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밭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국교라는 거 보면 뒤에 별이 96개가 있어요. 중국 국가 전지 96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거라서 교육자들은 그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쁘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 갖고 온 것 중에 노주노교 계열로 제일 고급은 국교. 국교죠. 이 노주노교가 이 농향의 원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향이라고도 불렀어요. 이 노주노교가 이 농향을 만드는 회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공법들을 가르쳐서 퍼지게 된 거예요, 중국 전국에. 훌륭한 곳이. 원재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단곡이에요. 이 단곡이라고 하면 수수와 그 누룩인 밀로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끔한 게 특징이고 이제 오량이라든 수정방은 좀 다곡이죠. 잡곡이에요. 여러 가지로. 네, 오량이라는 게 5곡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더 풍성한 느낌이 나긴 하죠. 노란색. 노란색. 다음에 빨리. 노란색은 뭐죠? 노란색은 이제 그 노주노교 시리즈 중에 이것도 적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교령 시리즈인데 교령 30이 있고 60이 있고 90이 있어요. 90년 이상 된 교지, 60년 이상 된 교지에서 숙성을 했다가 지금 60, 그거는 90, 30. 60년 숙성입니까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60년 이상 된 교지에서 만들었다. 교지가 뭐예요? 교지는 그 이제 동양 바이주를 만드는 구덩이에요. 백주가 네. 그 숙성을 시킬 때 전형적인 현기성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현기성. 산소랑 가깝게 완전 차단이니까 다 묻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좀 반성하게 되네요. 저 사실 고량주 그렇게 많이 안 먹어봤고 뭐랄까요, 테크놀로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수한 선두에 있는 증류주는 단연 위스키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공정의 집약체라고 봤고. 근데 위스키보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먹으면은 내가 이걸 카피하려면 나 뭐부터 해야 될까라는 것부터 생각하거든요. 위스키는 아무리 맛있는 위스키를 먹어도 대충 몇십을 요 정도로 잡고 뭐 발효 어떻게 하고 뭐 어디서 한 다음에 증류 뭐 어떻게 하고 뭐 커팅 어떻게 하면은 대충 요만 따라할 수 있겠다가 나오는데 얘는 답이 안 보여요. 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얘는 숙성을 어디다 하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흙바닥에다 그냥 한 거가 없어요. 예전에는. 흙에다가 그냥 네. 부어서. 예전에는. 그러면 그거 다 흙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 흙으로 하는 거죠. 흙으로 그러면 다 스며들지 않아요? 네. 그 오주모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오크통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백자나 그렇죠. 스댕이나 이런데 숙성을 과연 숙성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당연은 그렇게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숙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그 복잡한 건데 고기가 숙성되는 거랑 술이 숙성되는 건 굉장히 다른 건데 그냥 다 숙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시간의 힘을 빌어서 뭔가의 상태를 소위 말하는 상미성을 올린다 라고 하는 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숙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화학적인 어떤 변화는 사실은 굉장히 상이한 거죠. 나중에 봤을 때는
오크통이나 뭐 이 흙구덩이나 넓게 보면은 다 숙성은 숙성이죠. 오주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영역, 다른 업계에 있어서 그 사람들만의 그 사람들만의 세계와 문법이 있는데 그 세계와 문법을 위스키적인 어떤 시각으로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건방진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정확하게 짚지 않게 됐을 때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망한 지역 축산주 업체가 있어갖고 탱크에다가 소주를 담아놓은 채로 이제 팠는데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10년 전에 담가놨던 소주를 10년 숙성이라고 해서 팔아버린 케이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10년 전에 남들었던 원액들을 오크통에다 1년 숙성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11년 숙성이잖아요. 11년 동안 숙성하였습니다. 어디에? 오크통에. 이렇게 해서 팔아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말도 안 되는 밸류가 생기고 이것이 소비자들 경험으로 직결돼서 소비자들을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실망하죠. 물론 이제 그것도 잘못된 그림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숙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일종의. 뭐 어떻게 이렇게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느낌인데 어떻게 하죠? 계속 그런다니까. 보니까 사람이 되게 못됐어. 이번에도 그랬어요. 맞아요. 망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브랜디를 증류하고 난 다음에 얘를 꺼내가지고 그 유리병 안에 넣어가지고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6달 정도 최대 그 안에 넣어둬요.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유리병 숙성이라고 해야 되느냐? 근데 걔네들 뭐라고 하냐면 얘를 안정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위스키에서도 그거 합니다. 네. 위스키에서는 메링이라고 합니다. 메링이라고. 네네. 그리고 이제 위스키법으로 그 메링한 것은 숙성 기간으로 칠 수 없어요. 그 농양 안에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려면 고정공주 드셔보시면 이거는 노주노교는 단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다곡이라서 좀 확실히 다른 풍미가 있어요. 네. 더 오량에 더 가까이 가 있네요. 먹어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다곡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량액이 5개의 양곡을 가지고 만든 액체잖아요. 오량액. 네. 저도 확실히 그 고기 하나만 들어가는 게 더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 이제 수려하다라는 그 단어가 떠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 술이 정말 너무 맛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노주노교의 교령 60년. 네. 저는 지금까지 먹은 데서 제 입맛에 제일 맞는 것은 그 노주 전기. 네, 저도요. 공황 걸려 있는 아이. 나도 노주 전기도 전기가 맛있어. 근데 이제 국교랑 이제 비교해봐야지. 네, 제일 진짜 좋은 점. 3대장이 마오타이, 오량의 국교. 네. 완성도는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론가 평점은 노주전기가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국교가 한 매출이 1년에 한 200억 위안돼요. 그냥 지금 2만 원 환율로 따지면 4조거든요. 이 바틀 하나만으로 4조 매출을 내는 거예요. 네. 이 농양역 안에서도 그럼요. 이 한 가지 곡물로 단곡으로 했냐 아니면은 이 다곡 여러 가지 곡물로 했냐 이 고정공주를 드셔보시면은 너무 재밌어요.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이 느낌이? 네. 지역별로도 다르고요. 자, 농양형을 엄청 먹고 이제 자기 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뭔가요? 다음에는? 다음번에는 장향 그리고 청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갈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